야, 열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이게 F9를 눌렀을 때 이 십자가 표시가 나오잖아요.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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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 이게 X, Y, Z를 원점 표시해요, 그죠? 원점. 그다음에 Alt F9. 자, Alt F9를 보면 축지침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시면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시면 X, Y, Z에 대한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화면을 자, 근데 우리 보통 우리가 2D를 사용할 때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X, Y, Z 표시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시에만 키고 Alt F9 누르던가 켰다 껐다 하죠. 얘는 뷰에 있어요. 뷰에 요거예요. 축지침 이 축 표시라고 돼 있는 게 요거. 그냥 F9. 요게 Alt F9. 그죠? 그래서 Alt F9 누르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 전환을 정면을 보통 스케치를 하고 나서 정면을 보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위에서 보는 정면, 얘는 Alt 1이에요. Alt 1. 내가 가운데 휠 버튼을 돌렸다. Alt 1. Alt 1 누르면 정면으로 돌아오죠. 평면으로, 윗면에서 바라보는 2D상의 평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F9, Alt F9, F9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이건 저거,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원 중심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중심점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대충 무시하고 요렇게 한번 가운데 찍고 대충 이렇게만 그려 보세요. 그리고 V. 자,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여기서 F2 눌러 보세요. 2 뒤로. 예? F2 누르면 뒤로. Alt F1 전체 화면. 화면에 보이는 거를 화면에 꽉 채운다. 지금 스케치 그 화면에 돼 있는 걸. F2, Alt F1, 그다음에 F1 확대. F1 누르고 돋보기 표시 나와요. 내가 이만큼 확대할 거다.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클릭. 하고 F2. 그죠? 요거는 이제 외워야죠. F2 뒤로 갔다가 F1 눌러서 이만큼 확대했다가 F2 뒤로 갔다가 화면 전체 Alt F1.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조금 더 수월하죠. 그렇죠? 자, F9, Alt F1, F2, F1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해봤죠? F1, F2.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 어차피 스케치 하면서 할 거니까 여기 뷰에 요쪽 창을 자꾸 없애시는 분들 계셔요. 이쪽 창. 자, 머신에 지금 머신이 아니라 지금 가공 경로 창, 그 다음에 평면 창, 최근 사용한 창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레벨, 평면, 솔리드 거의 대부분 써요. 최근 사용된 레벨만 빼고. 근데 이 화면을 내가 실수로 가공 경로 창에 스케치를 할 땐 또 필요 없다고 지우시는 분도 계시고, 거리적거린다고 X를 눌러서 없앴어. 아무것도 없죠? 뷰 시트 하나 있죠? 그러면 뷰에 가서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가공 경로, 솔리드 디자인 트리, 평면, 레벨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쓰거든요. 네 가지. 레벨
가공 경로, 솔리드, 평면을 띄우겠다. 하단에 이게요. 필요하면 솔리드, 평면, 레벨, 가공 경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은 돌리면 누르지 않고 그냥 위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똑같이 모든 캐드캠 시스템 비슷하죠?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이 돌아가고 꾹 누르고 이걸 화면을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2D상에 XY가 움직이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2D만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1 버튼을 XY만 움직이게 쓰세요. 그러나 요즘 대세가 또 모델링이 없으면 또 일은 또 잘 안 하는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가운데 휠 버튼을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Alt F1이나 아니 Alt 1번이나 화면이 돌아갔을 때 Alt 1번이나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하고 중복이 됐나? 화면이 돌아갔을 때 여기 보면 Alt 1번 누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디랑 화면이 지금 단축키가 했나? 안되면 마우스 우측 버튼 평면, 마우스 우측 버튼 평면.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가운데 휠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돌아가는 걸 그냥 XY만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평면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가운데 휠을 눌러보세요. 그죠? Shift를 누르면 XY가 움직이죠?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세팅을 뭐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t의 커서 이게 그냥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아이고 이쪽에 안 되네. 왜 이게 커지지? 원래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옆으로 가실 거예요. 옆으로. 근데 지금 제가 또 어디하고 꼬여 있는지 저는 지금 옆에 화면이 가는데, 그리고 이제 인덱스나 오축을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나 오축을 언더컷 부위를 찾기 위해서 뷰를 조절을 할 때가 있어요. 각도 조절로. Alt를 누르고 위아래 키보드를 눌러보세요. 위 돌아가죠? 옆으로 이렇게. 근데 오축이나 인덱싱을 할 때, 인덱스 사용할 때 언더컷 부위가 숨어있는 부위를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작업 평면으로 쓸 때 사용을 해요. 내가 1도씩 한 턴에 1도씩 아니면 3도 5도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숨어있는 애는 툴패스를 낼 수가 없어요. 응? 하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제 화면을 좀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스케치를 몇 가지를 해보고 선택창을 한번 선택하는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울 때는 선택을 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자, 와이어 프레임 메뉴에 잘못 눌렀어요. 지금 제가 뭐가 윈도우 버튼이 눌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게 눌려가지고 지금 윈도우 키가 버튼이 눌려 있어서 그랬을까. 자, 와이어 프레임 메뉴에서 두 점선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찍고를 해보세요. 우선 지금은 선택을 하는 걸 할 거니까 화면 뒤로 빼서 대충 이렇게. 자, 몇 개만 그려보세요. 선택하는 창을 하려고 합니다. 됐죠? 자, F2 누르면 뒤로 간다 그랬고, 이렇게 뒤로 간다 그랬고, F1 누르면 확대가 된다. 아이고, Alt F1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전 화면으로. 자, 우선 선택창은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에 보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자동이에요. 선택 모드 자동. 아마 자, 선택 모드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야. 자동, 체인, 윈도우, 다각형, 단일, 영역, 벡터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들 많이 사용을 해요. 기본으로는 자동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영역 선택하는 방법에 보면 선택 모드에 보면 지금 내치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내가 마우스 이 십자가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고 이만큼 범위를 잡아놓으면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될 거야.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만.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완전히 들어온 애들만 선택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여기를 다시 ESC를 누르고 여기를 외측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외측, 반전이죠. 외측을 기본 상태로 두면, 그럼 내가 이 박스 안에 이만큼 잡으면 박스 안에 들어온 애들의 이 걸린 애들 빼고 완전히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만 걸릴 거야. 그죠? 그리고 예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내측으로 써요. 내측으로 보통. 자, 내측 플러스는 뭐냐? 내측 플러스는 그냥 이 드로잉을 했을 때 원래는 이 박스 안으로 다 들어온 애들만 선택이 됐잖아요. 얘는 안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근데 걸친 애들까지 다 포함을, 걸쳐서 있는 애들까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박스에 살짝 걸치기라도 하면.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내가 우선 지금 내측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내측 플러스, 내측에 포함이 되고, 그죠? 내측에 포함이 되고 걸친 애들까지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반전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요거. 근데 보통은 요 반전키를 누르면 내가 화면에 있는 선택이 된 아이들의 나머지 거 반대로 걸리잖아요. 요 반전키, 요거 반전을 누르면 내가 지금 선택한 것 나머지 외 한대. 그러나 보통은 기본은 내측으로 무조건 쓴다. 그리고 내측 외측도 선택 잘 안하고 내측 쓰고 필요할 때 그냥 반전키 눌러 사용을 많이들 하세요.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외측은 다시 누르고요. ESC를 누르고, 외측은 똑같아요. 걸친 애들, 이거의 박스의 바깥쪽과 걸친 애들, 그죠? 별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는 그냥 이 라인에 걸친 애들, 교차가 되는 이 박스에 걸친 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여기를 다시 내측으로 잡아주시고, 자, 두 점선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두 점선 다시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할게요. 두 점선에서 와이어프레임에 두 점선 아이콘 클릭을 하고, 자, 연속이 되는 선은 다중선이라고 체크를 할 거야.
두 개의 포인트를 지금 찍어서 이어줬는데 그냥 연속이 되는 선을 찍을 거예요. 연속이 되는 선. 다주중선. 하나, 둘, 셋, 넷, 다여. 대충 하세요. 대충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ES 키 눌렀습니다. 자, 체인에 대한 내용은 가공을 경로를 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거고, 대충 여기에서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선택 모드 창에도 체인의 종류가 있어요. 자동은 내가 원하는, 내가 범위를 선택하거나 하나 클릭을 하거나 쉬프트를 누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자, 여기 작은 화살표에 보면 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 선택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연결 안 됐으니까 이만큼만 걸릴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누르면 같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모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찍으면 다 걸려요. 연결되어 있는 체인 상태로.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자동 모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체인 모드로 바뀌니까 굳이 여기를 체인으로 일일이 바꿔주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윈도우 모드, 아까 했던, 그죠? 윈도우는 내가 이런 사각형의 모드, 그죠? 사각형 모드. 그리고 여기 화살표에서 다각형은 이것도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윈도우나 자동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각형 모드도 보통 글자나 뭐 체인을 잡기 너무 많은 양을 선택을 할 때 윈도우나 다각형으로 잡긴 하는데, 다각형으로 놓고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꺾었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피해서 내가 이 안에 들어온 애들하고 엔터 쳐주면 그 안에 들어온 애들만 잡는 거야. 범위가 지금 이렇게 꺾었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렇게 잡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자동이다. 자, 여기서 단일은 ESC 아이고 그거요. 여기에서 단일은 하나하나 잡을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쓰겠죠. 자동에는 포함이 되니까 하나하나 찍을 때, 단일은 하나하나 찍을 때. 여기에서 영역은 포켓, 사각 바운더리가 경계가 있어야 돼요. 영역은. 자, 우리가 이제 영역을 사용할 때는 보통 포켓에서들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포켓에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사각형을, 이건 보기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이에 두 점선을 또 뺄게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내가 경계가 확실해요. 내가 이 안을 찍으면 얘와 얘를 포함한 얘네들까지 같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찍으면 이 경계와 이 경계 사이에 있는 애들을 찍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찍으면 이것만 찍는 거고. 자, 볼게요. 단일 영역, 이 가운데 빈 공간을 찍어주면 얘와 얘가 찍히게 되겠죠. 모르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포켓이 이 안에가 다 까진다, 기둥들이 막 있다, 나 여기 가운데 뽕 찍으면 걔만 파는, 그 안쪽을 다 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직은 몰라도 돼요. 강화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 때 보통 사용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은데 경계를 줘서 범위를 잡아서 내가 잡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고 취소하면 되잖아요. 체인으로 다시 한번 뭐 체인으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끊고 찍고 하고, 나가 나머지 것도 가운데, 나 얘는 경계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애고 나 이만큼만 다시 잡아서 지우던가 편집을 하기, 이동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좀 잡기 편한 방법으로 경계를 만든 다음에 하시는,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영역으로 잡으면 당연히 테두리만 찍히게 됩니다. 테두리만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벡터는 그냥, 벡터가 뭐예요? 그냥 벡터는 내가 지나가다 걸린 애들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라인이 그려 수직한 라인에 수직한 라인이 그려지는데 나 얘 찍고 얘 찍고 여기 찍고 여기 피해서 얘 걸고 얘 걸을 거야 하고 다 내가 이렇게 대각으로 이 지나가다 걸린 애들을 보세요. 이만큼만 찍을 거야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지금 직선에 걸린 애들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벡터예요. 벡터.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도 쓰는 것만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구나 하시게 되니까. 자, F2 눌러주시고요. 뒤로 빠꾸. 자, 이번엔 여기에 모드에 보면 여기를 다시 쓰신 후에는 자동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요거 이게 뭐야, 이전 선택이고 이전에 선택했던 애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요. 요거 말고 요 선택 확인이라는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라인을 두 점선으로 두 점선 그리기에 두 점선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살짝 중복이 되어 있거나 선택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 확대를 해서 보통 작긴 하는데 보통 중복이 되어 있는 라인이나 하나, 둘, 짧게 그랬죠? 이만 하나, 둘, 여기 보면 두 개, 세 개, 짧게 지금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자, 세 개가 똑같은 라인을 세 번을 길이가 다르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선택을 하는데 체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찍죠. 뭐가 찍을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걸릴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선택 확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한번. 아이고 잘못 눌렀네. 먼저 클릭을 죄송합니다. 선택 확인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선택 확인. 죄송해요. 선택 확인이 먼저 활성화, 파란불이 들어오게 선택을 해주세요. 하신 후에 체인을 클릭을 딱 하면 이 화살표가 나올 거야. 선택 확인. 야, 너 이거 맞아? 아니야? 그럼 다음 거. 이거 맞아? 아니야? 다음 거. 이거 맞아? 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근처에 있는 것들 하고 완료가 맞으면 V를 눌러주면 끝나는 거죠. 보통 걸리적거리죠. 보통은 안 키고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스케치 그리거나 정리를 할 때 중복이 되는 라인은 최대한 없게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겹죠? 자, 이제 하나씩 그려봐야 좀 낫죠? 자, 우선은 스케치를 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줄게요. 동그라미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중심점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선 얘는 적용이라고 아이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중심점 그리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확정을 하고 넘어가겠다. V는 이 메뉴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메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X는 그냥 종료고요. 자, 여기서 중심점이라고 아이콘을 했고 내가 키보드에서 X 얼마 Y 얼마 쓰셔도 되고 내가 여기 가운데다 그려볼게. 오스냅이 지금 가운데가 잡히잖아요. 찍고 나중에 치수를 입력하셔도 돼요. 찍고 여기로 가요. 반경이나 지름에서 내가 50파이를 만들겠다. 엔터를 쳐주시면 자 50파이가 돼요.
그럼 요거와 동일한 거야, 요거랑. 근데 50파이가 돼. Alt F1 전체 화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V를 누르기 직전까지, 적용까지는, 확인까지 누르기 전에 엔터를 하셨다면 내가 계속 수정이 가능해요. 40파이 엔터, 60파이 엔터, 50파이 엔터.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면 다음 메뉴예요. 다음 도형을 그릴 거냐, 확인 및 적용 누르면 얘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다음 누르고 이번엔 40파이. 적용. 내가 다른 위치에 한번 그려볼까요? 키보드에서 라인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진 않는데 키보드에서 보통 도형을 그릴 때는 사각형이나 원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뽑아서 보통 스케치를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스냅이 없거나 그리기 불편할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내가 X가 100이고 Y가 50인 지점에 스케치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X 100에 점은 안 찍어도 됩니다. Y 100인 지점에 엔터. 엔터를 치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직 숫자를 안 넣었으니까, 지름을 안 넣었으니까. 찍고 숫자를 50, 지름에다가 50 이렇게 넣어볼게요. 하고 V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위치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지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 개의 지름을, 여러 개의 똑같은 사이즈의 도형을 선택을 할 때는, 도형을 그릴 때는 중심점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에 보면 지름을 먼저 확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20파이의 도형이다 라고 하고 고정이라는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열쇠가 잠기죠? 지름이 20에 반경이 10 하면 이제 내가 XY 입력을 해도 되고, 내가 포인트 그렇게 해도 계속 20파이가 그려지는 거죠. 찍기만 해도. 왜냐면 지름을 확정을 해놨으니까. 고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교재에는 스케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공 경로만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그리기를 해보고 사각형까지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한 번씩 간단하게 그려보면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우고요. 선택을 하고 딜리트만 누르면 되는데, 선택이 안 돼서 그래. 이게 지금 아까 벡터에서 멈춰 있어. 선택 참. 아직 헷갈리죠? 우리 아직 그림 오늘 하루 종일 그릴 겁니다. 갈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웬만한 건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라인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할 거예요. 모든 CAD 시스템은 똑같은데, 자,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 18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예?
자, 우선 두 점선 라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처음에 두 점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두 점. 두 개의 포인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없이 그냥 X 얼마 Y 얼마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려볼게요. 키보드에서 첫 번째는 오스냅이 있으니까 원점을 찍어도 되겠죠. 찍고 두 번째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X 0점 Y 0 엔터. 두 번째 포인트 X 100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X 플러스 Y 0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mm의 라인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고 그릴게요. V 한번 누르고 메뉴에서 나가서, 자, 홈에 보통 도면에서 치수선을 빼는 방법과 도면의 치수선을 빼는 방법과 거리라는 가지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요소 측정은 요소 측정이라고 하고, 그럼 원의 지름이나 라인의 형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홈에 요소 측정을 누르고 딱 찍으면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포인트의 거리, 총 길이 100mm, X축으로 100mm, 2D상, 3D상의 거리가 표현이 돼요. 아니면 거리 측정, 여기를 찍고 이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 100mm,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밀도는 당연히 밑에 단위를 뒤에 세 자리까지 나올지 네 자리까지 나올지 뭐 바꿀 수가 있겠죠, 단위는. 그리고 다른 방법은 도면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다이나믹도 있고 각도도 있고, 여기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냥 도면에서 내가 계속 영구적으로 놔둘 거다라고 하면 도면 그리듯이 그냥 도면 스마트 치수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찍고 도형을 다 찍던지 아니면 끝 포인트 하고 당기면 이렇게 치수선이 나오게 돼요. V 누르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도면을 뽑은 거니까. 여기 도면에 스마트 치수기 각도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에 있는 것들 거의 다 뽑히게 됩니다. 우선 그려보고 다시 뽑아보죠. 자, F9 다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 사각형을 그릴 건데 다시 F 그냥 치우고 할게요.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여기 누르고 두 점선 다시. 자, 아까 그리던 방법으로 두 점선을 그리는데 자, 두 점선을 그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X 100mm에 절대값이에요. X 100에 Y 100인 지점 엔터. 자, 방금은 첫 번째는 포인트를 찍고 그냥 여기를 찍었고, 두 번째는 여기 값을 입력을 한 거죠. 100m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mm. 원점 기준으로 X100에 Y100인 지점. 자, 방금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안 그래요, 그죠? 보통 사각형 그리고 평행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뭐 어디 교육 갔다 왔는데 이것도 못 그려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적용 누르고요. 이번엔 거리와 각도를 넣어보자고요. 총 길이 거리와 각도. 자, 두 점선 찍고, 자, 여기 0도예요. 여기 180도고,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쯤 할 거니까 대충 여기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와요. 길이가 100에 각도가 180도인 하면 아까 내가 포인트를 입력하는 것과 다른 게 없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거리와 각도를 넣는 방법, 포인트와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 근데 아직 끝나지 않고 이번엔 다중선이라고 연속이 되는 선을 그릴 거예요. 연속이 되는 선. 다중선을 클릭을 하고 다중선 클릭하고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가 될 거예요. 다중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X형, Y형으로 갈 거예요. 여기 그냥 찍으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냥 X, 0, Y, 0인 지점으로 엔터. 아직 살아있죠. 아까랑 틀리게 이제 살아있죠. 다중선이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두 번째 포인트 X 100, Y 100. 옆으로 가볼게요. X 200, Y 100 쳐주시면 됩니다. X 200, Y 100mm.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를 입력을 해서 라인을 스케치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ES 키 완료하고 두 점선으로 다시 복귀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배운 것들을 방금 라인 그리는 거 하나로 좀 쉽게 그릴 수도 있는 방법이 엄청 이게 중요하지 않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게. 그러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요거 거리를 입력해서 하나를 그려보세요. 스케치 1번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맨 뒷장 쪽에 있을 거예요. 보면 교재에는 제가 교재가 없어갖고 교재는 375쪽 375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사각형을 그리고 막 지워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편하긴 한데 왜냐면 더하기 빼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처음에 거는 저랑 같이 하고 두 번째 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40분 남았으니까 이것도 해보면서.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그냥 숫자를 입력하 이거 지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먼저 갈게요. 자, 잘 안 보이는데 볼게요. 자,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연속선으로 갈게요. 그냥 두 점선 X 위치가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릴 거니까 그냥 다중선으로 그릴게요. 다중선으로 다중선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다중선 아이콘 클릭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한번 찍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X, Y 위치 불편하니까 F9 잠깐 눌러주시고 원점은 찍었으니까 키보드에서 X100 Y 0인 지점 엔터. 두 번째 포인트가 20, 40, 20쯤 되겠네요. 20이겠네요. 100에서 뭐 60에 80 빼니까 20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X가 절대좌표 기준으로 X가 100에 Y가 20 엔터. 왜 안 들어갔지? 네, X 100에 Y 20. 두 번째 포인트 얼마예요?
x가 80에 y가 40. x 80에 y가 40인 지점. 이상하게 갔네. 40이 아니라 20이네요. 잘못했네요. 다시. 우선 옆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죄송해요. 부점선 찍고 여기 찍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x가 80에 y가 20인 지점. 엔터.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죠. x가 80에 y가 40인 지점. 그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x 40에 y가 40인 지점. 그 다음 포인트가 x가 40에 y가 80인 지점. 그 다음에 x10에 y 100이네요. 아이고 잘못 그렸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야죠. 옆으로 먼저 가야지. 헷갈리네. x10에 y 얼마야? 80 맞는데요? 80. x10에 y100 x0 y100 x0 y0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네. 숫자를 잘못 넣었나 보다. 20이었는데 다시 할게요. 헷갈리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고 스케치 2번까지도 한 번만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번 한번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만 알게끔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는 단계 2번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쓰진 않지만 2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고요.